오늘 수리논술 강의를 통해서 쌤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는 미적분 파트에서 대단히 수리논술 중에서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분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위 대학생 형들이 누나들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분방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미방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수리논술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분방정식 미방은 대학에서 배우는 정도의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의 미분방정식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미분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수리논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미분과 적분인 이유는 수험생들 잘 알다시피 대학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수학이 바로 미적분입니다. 어떤 전공을 하든지 그 전공에서 배우는 전공의 깊은 내용들은 대다수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과학 기술에 관한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증명해가고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수학에서 미적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을 많이 출제하는 이유는 대학 과정을 원활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찾는 거고, 또 대학 과정에서 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은 미적분이 주제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잘하는 자연계생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미분방정식 배워보도록 합니다. 먼저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미분이 있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방정식은 우리가 등식의 보다 폭넓은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등식이지만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어진 등식 관계를 만족하는 미지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하여 주어진 조건식이 등식을 이루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미분, 즉 이겁니다. 함수, 어떤 함수? y입니다. y 또는 fx라고 대신해서도 크게 무방하죠. 함수 y와 그거의 도함수 y 프라임, 또는 대학 과정에서는 이계 도함수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리논술에 나오는 미분방정식은 이계 도함수까지 언급되지는 아니합니다. 즉 y와 y 프라임을 포함하는, y와 y 프라임을 포함하는 수식으로 이루어진 등식, 그렇죠? 이 주어진 수식이 등식 관계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미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 안에 미분,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함수와 함수가 포함된 수식으로 주어진 방정식을 우리는 미분방정식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분방정식에서 미지수는 도대체 뭐냐? 일반적 방정식과 다른 게 바로 이거죠. y'은 dy dx를 얘기합니다. dy dx. 결과적으로 미분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y와 y'을 포함하고 있는 조건식으로부터 미지의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지수가 바로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함수는 y로 대표되겠죠. 주어진 특정한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y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구하고자 하는 게 미분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방정식의 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와 같이 도함수와 원래 함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자연현상을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수학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방정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계속 강조합니다. 수인원술에서는 아주 단순한 가장 간단한 형태만 지금 다루고 있고 자 쌤이 그것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는요. 자 dy dx는 자 y''만 포함하면 되는 거죠. dy dx는 자 fx라고 주어지는 자 이런 것도 자 좁은 의미에서는 미분방정식입니다. 즉 도함수가 주어진 거죠. y''을 포함하는 등식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식은 자 dy dx는 ky와 같이 자 y와 y''을 동시에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둘 다 자 y''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dy dx가 자 분명히 봅시다. 자 미분 변수가 x입니다. 자 미분 변수가 현재 x입니다. 그 미분 변수에 대하여 dy dx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미지의 함수 y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왜? y' 미분된 게 x의 식으로 주어져 있고 미분면 또한 x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 부정적분을 통해서 인테그랄 fx dx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미분방정식의 주요한 자 어떤 예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다만 이런 미분방정식은 부정적분이 주어진 함수의 자 부정적분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자 논술에 소체되고 있는 미분방정식의 가장 대표적 형태는 자 이러한 꼴입니다. 즉 자 dy dx가 자 미분 변수 x의 식이 아니라 자 y의 수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개 y의 수식은 1차 또는 2차 최대로 많이 나와봤자 2차까지밖에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미분방정식 안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 dy dx 자 미분 계수가 몇 개 도함수까지 주어지냐가 일반적으로 개라고 봅니다. 1개라는 말씀 1개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주어진 항의 차수가 몇 차냐에 따라서 몇 차 이렇게 주어집니다. 대개 우리가 자 수인원술 보는 건 1개 1차 또는 2차 자 미방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미분방정식의 풀이에 일반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자 이 문제 푸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dy dx가 ky거나 또는 dy dx가 ky의 제곱 1차 또는 2차 y가 1차 또는 2차로 주어지는 이러한 수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미지의 함수 y를 구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방정식의 자 해법이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자 미분방정식의 존재의 이유는 자 당연히 해를 구하는 거죠. 자 미분방정식에는 미지수가 아니라 자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미지의 함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미분방정식은 함수를 미지수하는 방정식이고 그 안에 자 프라임 x 즉 도함수와 원래 함수가 포함된 등식으로 주어지는 자 방정식을 미분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주어진 미방을 푸는지. 자 명백한 차이는 이겁니다. 자 간단한 미방은 dy dx y를 x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많이 알고 있죠. 자 이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미분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어진 놈을 미분의 관점에서 보자면 y가 반드시 무엇이어야죠? x의 수식이어야 합니다. 이건 물론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y가 x의 수식이어야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엇을 자 도함수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자 도함수가 자 변화율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 그렇죠?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에 대한 변화율도 출발했죠.
y가 x의 수식이어야만 이놈이 x에 관한 수식의 꼴로 표현되고 주어진 나눗셈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사실에 기반한다면 왜 미분해야 될 함수의 변수와 미분 변수가 같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해법에 근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이거의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dydx가 ky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수식적 관점에서만 설명합니다. 수식적 관점에서만. 도함수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함수가 바로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y의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놈을 x로 적분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y는 인테그랄 ky dx 변수의 분치가 됩니다. 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주어진 함수를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갈 거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좌우변의 변수 분리법입니다. 사실은 변수를 분리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변수 일치를 위하여 분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y가 지금 분자에 존재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y가 오른쪽에 같이 존재합니다. y는 y끼리 모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dydx는 도함수의 기호를 사용할 때 어떤 선생님 그런 얘기할 겁니다. 정확히 원래 분수 아니다. dy 나누기 dx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만 알고 저는 설명 안 하시는 거죠. 원래 y를 x로 미분하시오라고 하는 미분의 기호로 쓰이지만 원래 미분이 뭐였죠? 변화율이었죠. 그쵸? 분수에 출발한 거죠. 리미트 델타 x가 올라갈 때 델타 x가 델타 y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연산적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수식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겁니다. 주어진 수식의 양변을 dx로 곱합니다. dx를 양쪽에 곱해주자는 얘기입니다. dx가 뭐 배우고 있어요? 아주 x의 미세 증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수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dy는 ky dx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주어진 변수는 x고 여기는 y입니다. 근데 y가 이쪽에 있죠. 이걸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죠. y분의 1 dy는 k dx라는 관계를 통해서 dx dy 좌우변의 변수가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이 주어진 변수의 분리에 dx dy는 고백꼴로 이루어지죠. y의 어떠한 증가에 대한 y의 식이 주어져 있고 x의 어떠한 증가에 대한 x의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상수는요. 그렇죠? 상수는 무엇에 대한 관계없죠. 그렇죠? 라고 봐줄 수 있다면 이러한 주어진 관계에서 여러분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가 원래 적분기호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적분기호 s가 왜 썸의 이니셜 s를 늘린 거죠?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인테그랄은 무엇입니까? 무한합입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 dx, dy에 대해서 각각이 등호가 성립한다면 같은 것끼리 쭉 더해가도 등호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죠? 수없이 많은 잘게 쪼개진 델타 y, 델타 x가 매번 각각에 대해서 등호 성립하면 같은 것끼리 더해도 같다. 같은 것끼리 더해도 같고 당연히 극한체도 같죠? 그래서 여기에다 뭘 취할 수 있을까요? 양변, 적분기호를 갖다 붙입니다. 인테그랄 y분의 1 dy는 인테그랄 k dx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에 준식으로부터 양쪽에 dx를 곱해줌으로써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적분이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적분이 적분 변수가 좌우가 다르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적분하는 변수 자체가 다른 적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수 분리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변수 분리법의 이유는 분리시켜서 각각의 변수를 분리시켜서 그 변수와
같은 문자를 모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자 적분 교환에 y 적분 y에 관한 식, x 적분 상수입니다. 그렇죠? 적분이 가능하죠? 자, y분의 1을 y로 자적분하면 당연히 ln 절대값 y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쪽은 적분은 뭐가 됩니까? kx 플러스 c라고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 시간에 y가 약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 절대값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지함수 y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의 kx 플러스 c, 얘는 뭐죠? 2의 kx승 곱하기 2의 c승, 우리가 2의 c승을 자 라지 c라고 둔다면 y는 라지 c 곱하기 2의 자 뭐가 됩니까? k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자 이 초기값 자 c는 x에 0을 넣었을 때 가능하죠. 그렇죠? x에 0을 넣었을 때 y 값을 y0로 하면 y0일 것이 그럼 뭐 y는 얼마가 될까요? 자 처음 값 y0 곱하기 2ms kx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요렇게 구한 놈을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부르고요. 얘를 자 뭐라고 부릅니까? 특수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일반적인 지수함수에서 특정한 조건은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함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수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자 변수의 불일치의 문제를 주어진 자 미분관계식에서 변수의 불일치의 문제를 자 미분과 적분이 자 연산의 과정으로 보자면 역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봤을 때 자 변수가 일치하지 않은 미분도 적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다? 변수 분리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갖고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기본적인 자, 이 문제죠. 우리가 보통 간단한 미방, 자, 미방에 다루지 않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dy는 fx dx, 그렇죠? 여기다 자, 인테그럴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변수분리법을 자 배운다면 부정적분의 정의가 미분의 역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그대로 부정적분 정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y는 인테그랄 fx dx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자, 변수분리법으로 부정적분의 정의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분방정식에 자, 풀이는 변수분리법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분모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분자 y의 식으로 나와 있는 모든 자 것을 미분 방정식이다. 좁은 의미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자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자 y의 식이 대개 1차 아니면 2차인 경우만 다룬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 됩니다. 자 1차일 때 일반의 몇 살펴봤죠? 그럼 이번엔 2차일 때를 살펴볼까요? 자 dy dx가 자 ky의 제곱이다. 그렇죠? 자 y의 미분이 y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주어진다면 이 식은 어떻게 풀까?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변수분법을 사용한다면 자 먼저 dy는 ky 제곱 dx 양쪽에 dx 곱해주고 y끼리 모아줍니다. y의 제곱분의 1 dy는 자 k d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같은 것끼리 계속 강조해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자 합의 합 그쵸? 같은 것끼리 더해도 등의 변화 없답니다. 자 인테그랄 y의 제곱분의 1 dy는 인테그랄 k dx 풀 수 있죠? 자 y 제곱분의 적분하면 마이너스 y분의 1 되겠죠? 그쵸? k 적분하면 kx 플러스 상수 될 겁니다. 그러므로 y는 얼마가 되죠? kx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1 그쵸?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이걸 만족하는 자 y는 분모가 1차인 분수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는 어떠한 함수의 도함수가 그렇죠? 도함수가 y를 x로 미분한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x를 t로 이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자 바로 주어진 도함수의 부호상에 분자에 존재하는 문자로 정의된다면 부정적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다루고자 하는 미분방정식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풀이 방법 무엇이다? 변수
분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dy dx에서 양쪽에 dx를 곱해서 자 곱하는 이유는 바로 주어진 자 수식을 적분으로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이건 전제해야 됩니다. 자 미적분 서로 여기해가지고 나눈 거 미분 곱한 거 적분입니다. 나눗셈을 곱으로 자 옮겨간다는 건 준식을 적분의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좌우변을 다른 변수로 하되 자, 그 주어진 변수에 해당하는 문자를 모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주어진 수식을 적분해 갈 때 적분 변수와 비적분 함수의 변수가 일치하니까 얼마든지 적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대한 설명과 자, 풀이의 일반적인 예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자, 어떠한 것의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지 그러면 궁금하시죠? 자, 그것이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얘기도 하답니다. 자, 사실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이거 분명히 봐주셔야 돼요. 자, 현실 세계는 자,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답니다. 자,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 인구수도 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자 역시 변화된다는 이유는 것은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자 때문에 계속 원리금이 변화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리가 화학에서 어떤 반응을 할 때 자, 두 물질 사이에 계속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또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계속 그 농도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대개의 경우는 자, 시간 자, t에 대하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를 표시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하는 양을 p라고 부른다면 자, p에 대한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TPDT가 뭐죠? 단위 시간당 p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일정하게 단위 시간당 p가 어떻게 변하니에 대하여 자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 순간 변화가 우리가 보통 자 도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자 이 주어진 변화가 자 무엇과 관계하냐면 현실 세계는 바로 자 p와 관계한다는 겁니다. 자 왜 p와 관계하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죠.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쪽수비례 원칙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그 안에 개체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자 개체수가 많이 존재해서 서로 교류하는 정도의 빈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류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변화도 그에 비례하여 자 달라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현실 세계의 많은 수량의 변화는 그 변화의 시간 변화가 자 시간 t의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무엇에 대하여 dp, dt가 자 이 p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 식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dp, dt가 p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 대표적 케이스가 우리가 인구 변화에 대한 것도 하나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대개 다른 외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예컨대 자 중국처럼 정부가 강제 애를 못 낳게 한다든지요. 아니면 현대 산업사회에서처럼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애도 낳기 싫어하죠. 그렇죠? 이런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 출산을 원칙으로 한다면 당연히 자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뺀 자 증가분은 그렇죠? 매년 인구의 변화분은 그렇죠? 그 나라의 인구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인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 자 반응물들은 서로끼리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진행되어 가는 거거든요. 반응물의 안에 분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부딪힘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분자수가 작아지면 부딪힘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힘 횟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반응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부딪힘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응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가 그 반응물의
자, 농도와 비례한다는 자고로 자,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속도가 증가해 갑니다. 그렇죠? 왜? 여기에는 중력밖에 작용하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실제 이 물체가 떨어지는 곳은 중력장 내에서 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중력장 내의 지구의 환경은 자, 대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대기는 비어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다양한 공기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서 뭐가 생깁니까? 저항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저항력 F는 자, 뉴턴에 의하면 F = ma가 됩니다. 그렇죠? 이 저항력은 무엇에? 이 주어진 물체가 떨어진 속도, 그렇죠? 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당 많은 거리를 가면 많이 부딪히겠죠, 그렇죠? 많이 부딪힌다는 건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저항력이 되게 뭐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즉 저항력이 비례한다는 건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건데, 이 가속도가 뭐죠? 바로 dv/dt입니다. 그렇죠? dv/dt가 속도의 변화가 속도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 전부 다 자, 지금 쌤이 설명한 미분 방정식의 자, 한 예죠. 그렇죠? 1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어떠한 문자를 자, 무엇으로 미분했을 때 자, 변화율이 그 문자에 비례하는 관계를 이루는 현실 세계에 많은 것들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 수리논술 출제 예는 자, 주어진 수리논술 출제 예시 해제 강의를 통해서 자, 쭉 한 5가지 정도의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활용의 예가 아니라 수학 내적인 범위 내에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 또 하나의 예로 함수 관계식이라는 것을 자, 설명하고, 그 함수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함수는 이것이었다라고 배워왔던 것을 미분 방식을 통해서 완벽히 그게 왜 그 함수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함수 관계식이 도대체 뭐냐부터 설명을 하고, 자, 각각의 주어진 함수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무엇일까를 미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함수 관계식은 자, 굳이 얘기하자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항등식의 꼴로 표현된 자, 표현된 함수의 종류 및 성질에 대한 식이다라고 가지고 되는 겁니다.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한 함수의 종류고, 자, 각각의 함수의 자, 성질이 되게 그래프 성질이죠. 그래프가 갖는 성질을 자, 항등식의 형태로 표현한다, 정의한다 라고 해도 크게 관계가 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개별적 함수의 종류를 수식으로 자, 예컨대 치수함수라고 한다면 fx = ax 승이다 라고 수식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자, 그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항등식의 형태로 정의되죠.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다 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자, 이러한 함수 관계식이 종류와 성질로 크게 두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성질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각각의 개별적 함수 관계식이 어떤 특정한 함수의 종류를 정의하는 식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러한 함수 관계식은 크게 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꼴을 취합니다. 좌변이 fx + y로 표현되거나 자, fxy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합의 함수값, 곱의 함수값, 두 문자 xy가 무엇이든지 그 놈을 더한 놈의 함수값 또는 두 놈을 곱한 놈의 함수값을 fx와 f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기본식이랍니다. 즉 사실은 이런 얘기죠. 각각 xy의 함수값을 알고 있을 때 xy의 함수값으로 그 놈을 더한 것과 곱한 놈의 함수값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부채로 더하면 x와 y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으로 표현되는 식을 보통 우리는 함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어진 관계식이 항등식이에요.
xy가 뭐가 되든지 관계없이 늘상 성립한다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 각각의 함수들이 놀랍게도 자, 개별적 어떤 특정한 함수를 표현하는 자,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해서 자, 함수관계식의 기본적인 종류는 크게 5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라고 주어지는 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에 자, 여기가 xy에 관한 식으로 주어집니다. xy에 관한 무슨 식일까요? 다항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 케이스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3xy x 플러스 y 플러스 4라는 식으로 한번 자, 대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고요. 자, 세 번째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곱하기 fy죠. 자, 합의 함수값 쉽게 대체적으로 본다면 개별적 함수값의 합이냐 곱이냐로 대변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fxy는 자, fx 플러스 fy 그쵸? 자, 이번에 처음으로 곱에 대한 게 정의됐죠? xy 각각의 곱의 함수값이 x와 y 함수값에 뭘로 표현되냐? 자, 역시 합으로 표현되냐 또는 곱으로 표현되냐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자, 분류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fx 플러스 자, 곱하기 fy냐? 자, 고등학교에 다뤄지는 기본적 함수관계식은 다음 자, 5가지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죠? 얘는 자, 무슨 함수입니까? 선형함수라고 배웠죠? 자, 선형함수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형함수라는 얘기는 자, 주어진 함수 fx는 원점을 지나가는 일치함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이 함수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자, 이 수식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이건 다항함수의 경우로 정의합니다. 자, 얘는 fx가 어떤 함수죠? 치수함수입니다. ax 승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 함수는 fx가 자, 로그 함수, 로그 ax, 그치, 로그의 특정한 꼴, 일반적 로그 함수가 다 만족하는 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라고 하죠? 이걸 보통 우리는 멱함수라고 합니다. 자, 다항함수 형태에서 개수와 항이 1인 함수를 보통 멱함수라고 합니다. 즉 뭐죠? fx는 x의 n승입니다. 그쵸? 멱함수는 원래 여기서 뭐 멱은 원어상도 파워입니다. 자, 파워 펑션, 그죠? 이렇게 자, 대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래 그냥 외워 내지는 이거면 만족하지 않니 여기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자, 그렇구나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1번 빼고 자, 2번, 3번, 4번, 5번에 대하여 왜 이 함수가 자, 성립하면 자, 다항함수고 왜 지수함수고 로그함수고 멱함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도함수의 정의, 그쵸?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특정한 미분방 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다음에 뭘 풀면 되죠? 주어진 자, 미분방 정식의 풀이를 진행해 준다면 자, fx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체계라 봐주시면 됩니다. 함수 관계식을 만족하는 특정한 함수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도함수의 정의 무엇입니까?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도함수의 정의라고 배우고 있죠. 자, 미분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주어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 미분방정식을 작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분방정식 작성되면 풀이는 자, 앞에 설명했던 미방의 일반적 풀이 갖고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자, 다만 자, 미분방정식 작성하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자, 미분방 작성의 과정 잠깐 설명하군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할 것이 뭐냐면 자, 다릅니다. 자, 함수 관계식이 x 플러스 y에 대한 함수값으로 정의되는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y 이퀄 0을 자, 대입하여 f0의 값을 먼저 구해줍니다.
반면에 자 fxy로 정의되는 수식에서는 y 이퀄 1을 대입하여 f1의 값을 먼저 구해줍니다. 자 이걸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과정에서 그대로 자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f0 또는 f1을 구하고 나면 자 뭘 하면 되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함수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f'(x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써주시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에다가 주어진 함수관계식을 이용하여 그렇죠? 함수관계식을 이용하여 함수관계식의 좌변이라 간주하고 자 우변의 식으로 바꾸어 주시면 자 이 과정 내에서 자 이 경우는 f'0 그쵸? x 플러스 y 형태는 f'2를 포함한 자 여기가 무엇으로 그쵸? 자 fx에 관한 식으로 자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프라임 x가 fx 표현됐죠 그쵸? 프라임 x가 fx다. fx가 y라면 y 프라임 r로 표현됐죠? 가장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의 꼴이 작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틀을 갖고 자 개별적인 자 함수 관계식의 자 얘를 갖고 한번 자 요 풀을 그대로 통해서 자 주어진 함수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 fx가 왜 특정한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지수함수의 자 함수 관계식이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를 만족합니다. 자 이게 왜 지수함수인지 자 증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과정이 자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광을 표시하겠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하여 먼저 y 이퀄 0을 대입합니다. 자 이유는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에서 바로 자 f'0가 사용되기 때문에 f'0는 f0를 알아야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구하는 겁니다. 주어진 식은 fx는 fx 곱하기 f0입니다. 물론 여기에 항등적으로 fx가 0이 아니란 말이 꼭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fx가 0가 아니므로 약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f0가 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f0가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도함수의 정의식을 써야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죠. 그렇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앞에 x 플러스 h에 관련된 이 부분을 자 무엇과 함수관계식과 비교하자면 y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h가 들어갔죠? 그러면 x 플러스 h는 fx, fh죠? 자 이용하여 좌변의 식과 로 대체시키면 h분의 fx 곱하기 fh 마이너스 fx에서요 여기 fx 공식을 묶어주면 자 얼마가 되죠? h분의 fh 마이너스 1인데 1이 바로 f0죠. 바로 요걸 쓰려고 먼저 제시했던 겁니다. 그렇죠? 준식 뭐가 되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0 이게 뭡니까? f'0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수 관계식 하나가 나옵니다. 자, f'x는 fx 곱하기 f'0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y를 fx라고 우리가 대신 자, 잠깐 자, 치환해 준다면 준식은 뭐가 되죠? y 프라임 dy dx죠. 그렇죠? 자는 f'0 y입니다. 그렇죠? dy dx가 분자 y에 관한 1차식 자, 비례상수죠. 그렇죠? 전형적인 이 방의 기본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함수가 분자 y의 1차로 표현된 상태죠. 자, 변수 분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y는 왼쪽에 모아줘야죠. y분의 dy는 f'0 dx가 되죠. 자, 그리고 양쪽에 뭐 할까요? 적분교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좌우변을 다루면서 적분하면 ln 절대값, y 절대값 안 주겠습니다. 자, y는 항상 양수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 fx가 왜 항상 양수일까요? xy 대신에 2분의 x 대입하면 좌변은 fx 나오고 우변은 f의 2분의 x의 전체 제곱 나오므로 n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y는 항상 양수이므로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다. 얼마죠? f 프라임 제로 x 플러스 상수죠. 그쵸? 그러면 바로 y를 할 수 있죠. y는 얼마? 이게 f 프라임 제로 x 플러스 상수가 나옵니다. 그쵸? 요게 자, 주어진 배당이 일반화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함수는 분명히 확인할 게 f0가 1이었습니다. 그쵸? 이용하면 적분상수식을 결정할 수 있죠. 자, 준식에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f와 1입니다. 1은 2의 c승이 되면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 고로 c는 얼마다? c는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y는 뭐예요? 2의 f 프라임 제로 x죠. 그쵸? x승이죠.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y는 가로 열고 2의 f 프라임 제로승의 전체 x승이라고 본다면 2의 f 프라임 제로승을 a라고 시연할 수 있죠. 그러면 준식은 y는 얼마다? 자, a의 x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게 2의 f 프라임 제로승이 f 프라임 자, 제로는 ln a가 되죠. 이 f 프라임 제로가 ln a라는 거랑 얘가 fx죠. 자, x가 ax승일 때 구한 f 프라임 x ax승 ln a와 자, 여기다 엮는과 결과 일치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치환이 모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y가 일반적으로 ax승을 일반적 증명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자, 함수 관계식의 증명에 자, 봅시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미방의 자, 작성, 미방 분리 통해서 충분히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함수 관계식의 증명의 두 번째는 로그 함수입니다. 자, 꼴 자체가 재수함수들에게 좌변이 fx 플러스 y가 fxy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 자, 이런 경우에 미방식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 자, 최초의 f2를 먼저 구해야 된다 했죠. y 1을 넣어서요. 그쵸? 자, 그것에 주목하면서 주어진 자, 우리가 함수 관계식을 풀어봅니다. 자, 똑같습니다. 준식에 y 이퀄 1을 넣어준다면 다음과 같이 되죠. fx는 fx 플러스 f1 됩니다. 그쵸? 자, 지워주고 나면 그러므로 f1이 0이라는 사실 하나 알게 되죠. 자, f1을 알았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f'x를 자, 정의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을 주어진 함수 관계식이면서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주어진 함수 관계식은 지수함수의 경우는 x 플러스 y 합의 꼴이었으니까 자, 꼴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h 넣어주면 그대로 자, 적용할 수가 있죠. 네, 주어진 함수 관계식은 얘가 무엇이죠? 곱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합의 꼴인데 곱의 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니? 이 정의가 중요하니 관계식이 중요하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관계식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정의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다만 정의식을 곱의 형태로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준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봅시다. h분의 f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h에서 x를 가로 밖으로 빼줘서 곱의 꼴로 바꿉니다. 그럼 가로 안이 1 플러스 x분의 h 되고 마이너스 fx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곱의 형태가 됐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보통 처음 생각하는 게 어렵지. 자, 누군가 생각한 결과를 여러분들 봤을 때 에이 뭐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착상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럴 때 훨씬 중요한 게 주어진 함수관계식이었다. 함수관계식이 곱의 꼴로 정의됐기 때문에 자, 도함수의 정의의 이 꼴을 우리가 일부러 곱의 꼴로 자, 조작해버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준식 정리합니다. h분의 뭐죠? 자, 곱의 함수는 함수값의 합이죠. fx 플러스 f 1 플러스 x분의 h로 바뀌고 자, 뒤에 마이너스 fx 그대로 씁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요게 된 겁니다. 지워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준식은 어떻게 되죠?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1 플러스 x분의 h가 되죠. h 0할 때 0으로 갑니다. 미분계수 정의와 유사하죠. 자, 뒤에 0이 생략되어 있다면 0이 f1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미분계수 정의로 할 수 있습니다. 같아져야죠. 곱하기 x 곱하기 x 하면 똑같죠. 결과는
그러면 준식은 뭐가 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 f 프라임 x는 x분의 1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자 간단한 미방이 나오죠. 물론 주어진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방풀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적분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자 함수 관계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미방풀이로 자 그 함수가 만족하는 함수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미방의 자 풀이의 예로서 또 함수 관계식 따로 별도의 의미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는 자 이러한 미방풀이가 구체적인 자연현상에서 또는 수학적 어떤 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예를 자 수인논술 각 대학별 기출문제 갖고 각 대학별로 자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